네, 반갑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는 상승 전환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0.61포인트 올라와서 살짝 올라온 거죠. 물론 계좌도 살짝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건 간에 네, 시장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만기를 앞두고서 이런 정도 분위기라면은 뭐 내일 정도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정도라면은 일단 기대감이 좀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급 동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아주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아주 그냥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긴 하겠습니다만 외국인들 매수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기술주의 어떤 반등이거나 또는 시장을 좀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상승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 반도체 쪽에서 뭔가 대단한 이벤트가 좀 준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 좀 듭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전에 조금 팔다가 오후에 다시 매수하는 그 형태로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실린다는 걸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형주는 어쨌건 그래도 보합세 마무리가 됐고요. 눈에 띄는 형태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주 위주의 변동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 우리가 참고해봐야 될 내용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기를 통과하는 구간에서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죠? 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종합지수를 한번 보시면 네. 종합지수가 현재 시점에서 2867포인트네요. 네, 이 양봉이에요. 오전에는 음봉이었는데 양봉 마감이 됐고요.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저점 라인 때 지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더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막판에 조금 떨구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자, 지금 오늘 그 형성된 그 구간 라인대가 아침 고점 라인대를 저점을 잡아서 지지선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거 보세요. 위로 쭉 당겨줍니다. 기관들 매도 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죠. 그냥 내가 사겠다는데 네가 뭐야 이런 식으로 막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라서 이 외국인 매수가 아주 시장에 큰 역할을 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외국인 매도가 있었다 그러면 장은 오늘 조금 많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집중됐다. 그게 어디로 집중됐느냐? 전차 군단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분위기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마이너스 전환이 좀 됐죠. 하지만 개별주들 움직임들이 좋게 나오면서 낙폭을 좀 많이 회복해 줬어요. 자, 아침에는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슬슬 올라가면서 분위기 잡아줬고요. 자, 아래쪽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대 지지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썩 나쁘진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잘 나간다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니고 약간 경계심 좀 작용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뭔가를 좀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이벤트적인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냐. 뭔가 호재성 재료가 땅 터지게 되면 그때 치고 올라가려고 미리 힘을 좀 준비하는 거 아니냐.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개구리가 멀리 뛰려고 딱 움츠리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가 있는지 한번 네, 좀 시장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은 거의 6천억이죠. 5,981억 순매수 들어왔는데 야, 엄청나게 세게 들어옵니다. 자, 금융투자가 그러다 보니까 움찔해져. 네, 나 계속 파는 건 아닌가 본데 라면서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매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연기금들은 매도가 좀 늘어났지만 외국인들이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매수를 계속 확장해줬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매도를 좀 줄이면서 더 큰 하락은 막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약간 우호적인 느낌들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는 흐름입니다. 네. 자, 시중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보시면 삼성전자 보합 끝났습니다. 보합 마무리인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1.16% 올라서서 오늘 고점 마무리가 된 거죠. 고가가 69,600원인데 오늘 종가가 69,600원입니다. 네, 신고가까지 400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 정도면은 한 0.5%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삼성전자 우선주 좋아요. 네, 하이닉스 0.2% 올라왔는데 이거 마지막에 매수세 들어오면서 쭉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오후에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보세요.
오후 들어서면서 이제 11시, 12시까지는 애매하다가 그 다음에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제 오후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마지막에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정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는 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현대차 EUB는 0.5% 상승 마감 이렇게 됐습니다. 모비스는 보합, 그 다음에 기아는 0.4% 정도 하락 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ST7에서는 네 오히려 주가 상승 쪽으로 기울었겠죠. 그래서 계좌 상황은 일단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의 보합 수준, 약보합 이런 것들 많이 보여지는 모습인데, 오늘 네이버가 4% 올라왔다는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상승, 나머지는 다 내렸는데 2차전지 쪽이 조금은 막판에 회복해주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약세를 좀 면치 못했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요. 네, SDI, LG화학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은행주도 좀 밀렸고요. 지주사 쪽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 네, 은행주 쪽에서는 이제 좀 약세 보였지만은 보험주 쪽은 또 올랐어요. 네,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쪽이 오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게임주 어제 좀 올랐는데 오늘 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막 섞여 있는데 많이 올랐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들은 대형주에서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2%대 하락입니다. 오늘 저가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18만 9,500원. 오늘 저가죠? 네, 떨어지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분위기 좀 안 좋아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99,900원, 10만원대 아래로 다시 밀리게 되면서 부담감을 조금 잡아줬습니다. 대신에 알테오젠이 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시총 상위 종목의 그런 어떤 반등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코스닥이 크게 밀리지 않았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HLB는 조금 밀려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크게 문제시 될 만한 내용들은 없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이 조금 밀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내려앉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저기 그 삼성전자의 뭐 파업 소식 때문에 이런 그 관련주들 조금 밀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거. 솔브레인 같은 경우 또 동진세미캠 뭐 아래쪽 꼬리 달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조금 밀린 것은 맞죠. 그래서 조금 밀리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은 다운됐다. 네, 이거는 뭐 해결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렇게 또 요 구간 넘어가면서 반도체 반등이 나올 때 같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전망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 특별하게 건드릴 만한 부분도 없었죠. 네. 자,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요, 430개 상승이네요. 그리고 434개 하락.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상승 종목이 좀 많이 따라잡았어요, 막판에.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745개 하락, 745개 상승, 788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거의 차이 안 납니다. 미세하게 하락 종목이 좀 많은 수준이긴 한데 거의 차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부합이라면 아마 시장은 플러스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길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상승률 볼게요. 코아스,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 우선주, 태양금속 우선주. 이거 지금 대상홀딩스하고 태양금속 이쪽은 한동훈 관련주죠. 그쪽이 이제 그 국민의힘이죠. 네, 그쪽 당의 당대표로 유력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관련주 올라가는 건데, 정치 테마주들은 손대지 마세요. 지금은 정치 테마주가 손댈 만한 위치가 아니니까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총이 좀 작은 것들 위주로 개별주 위주의 상승세가 좀 있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상승 포인트는 네, 39개, 네, 9%까지 봤을 때 39개 종목이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덕전자 많이 올랐네. 근데 대덕은 왜 이렇게 안 올랐지? 네, 대덕전자 아들이 올라가면 대덕도 같이 올라가야 될 텐데, 대덕이 너무 느려요. 네, 이것도 빨리 밸류업 같은 거 해서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쭉 내려보시면 이제 흥국화재가 2.4% 정도 네, 상승 마감. 아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하락률 어떻게 됐냐면 한번 보자고요. 한주 메탈라이트가 한주 라이트 메탈이군요. 한주 라이트 메탈이 23%대 하락이고요. HB솔루션 뭐 등등등 해서 이쪽 내려 있고요. 하락한 종목은 원택까지 해가지고 9개 종목이 오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택은 추세가 좀 많이 밀리면서 좀 안 좋아졌네요. 자, 아래쪽 포인트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시면 2.13, 비싸네요. 네, 0.3 정도 플러스다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네, 저도 오늘 한 0.5 정도 올랐나요? 더 올랐나? 네, 아무튼 저는 좀 올랐거든요. 저는
0.56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올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좌 신고가하고도 거의 비슷한 위치를 만들어내고 있어가지고요. 네, 오늘 저는 계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크게 밀렸다거나 이런 일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밀리는 포인트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또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골고루 섞여서, 오늘 보합 수준만 유지했으면 오늘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 매매 동향인데요. 기관 쪽 움직임은 특별한 건 없었어요. 오늘 현대로템, LS, LG노텍, 뭐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네이버,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 매수가 좀 있었는데 규모가 크진 않았죠. 크진 않았고 매도가 이제 삼성전자, 기아, 하이닉스, 현대차 이쪽 SDI 시총 상위 종목 쪽에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좀 많이 팔아먹는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는 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은 외국인 때문이거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무려 3천억 사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800억도 샀고요. 현대로템, 네이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원래 매도에 있었거든요. 네. 오늘 1시 반 정도까지는 매도 우위에 있었어요. 그것도 제법 많이 있었는데, 이거 다 끌어가지고, 이렇게 순매수를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네, 기아차, 그 다음에 자동차, 뭐, LG전자,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 움직임들 계속 진행이 됐었죠. 이렇게 진행이 좀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팔아먹는 거는 LG화학, HLB,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이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 네, 매도가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외국인들의 노선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반도체적 노선, 전차군단의 노선을 잘 걷고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섞여 들어가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많이 줄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물량 그대로 믿고 가자고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상반기에만 22조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7월달 들어서면서 무려 거의 3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건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무것도 없는데 돈 갖다 버리려고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뭐 변화는 계속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현재 시점에서는 네, 외국인이 주를 이루는 그런 주가의 어떤 단단한 지지선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거리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 오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만기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감이 별로 없는 만기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있긴 있는데 금통위도 존재감이 완전히 없죠. 이거는 뭐 진짜 뭐 동네 강아지 이름보다도 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벤트 별로 없고요. 오늘 저녁에 파월 의장의 발언,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CPI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이벤트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지금 나쁘게 작용할 만한 재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오후 푹 쉬시고요. 네, 내일부터 또 달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